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매 현장 사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책의 내용에는요, 질문이 한 100여 가지가 올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한 강의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시간이 또 허락되질 않으니까. 그 중에서 좀 빈출하는 문제, 그리고 별도로 좀 설명이 필요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몇 가지만 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기본서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내용, 저자조차도 이런 것도 조금 난해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깜짝깜짝 놀라는 질문들이 가끔 올라오긴 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위주로 요번에 출간하는 책을 엮었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올라오는 질문 중에서는요, 임차인에 대한 거하고 법정지상권에 대한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치권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인데, 일단 첫 시간으로 임차인에 대한 질문 한두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택 임차인이 전출 후에 재전입을 한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질문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빈출하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는 전출을 했다가 다시 재전입을 한 경우에 그다음에 대항력이 그만큼 순서가 뒤로 밀린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데, 그때 저 재전입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전출 후 2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답니다. 살면서 우리 임차인으로 살면서 이런 일은 가급적이면 없는 게 좋습니다. 뭐 꼭 나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족분들 중에 한두 분만이라도 남겨놓고요. 세대 분가를 해서 나갔다가 다시 세대 합가로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게 좋고요. 세대원 전부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법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좀 다행스러웠어요. 다행히 전출해 있던 시기에 등기상의 다른 권리가 설정되지는 않았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전입신고를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대항력 발생 시점이 후순위로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순위의 위치는,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설정되어 있지는 않아 안심하고 있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을 깜빡했대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등기부를 확인을 해봤더니 그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럴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처음에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 받은 게 그대로 효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효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발생 시점은 언제인지,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항력은 어차피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라서 만약 경매가 되더라도 보증금을 잃지는 않겠죠.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낙찰자한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배당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전입신고는 공시 기능을 합니다. 그 아파트에 대해서, 그 주택에 대해서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 거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세대조사 열람을 할 수 있죠. 세대 누가 전입신고를 했는지 이거를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 주택에 뭐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한다든가 아니면 매매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집주인한테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세대조사 원본을 좀 갖다 달라. 하지만 확정일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 상에 찍히는 도장, 이게 확정일자다 보니까 공시되는 공시 기능을 하지는 못합니다. 일단 절차를 좀 볼게요. 처음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고요. 물론 이때 대항요건도 갖췄고 확정일자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전출을 한 거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전입했습니다. 다행히 이 재전입 시점에는 재전입될 때까지, 전출 후 재전입할 때까지는 근저당권,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1순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근저당권이 이렇게 이랬을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 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확정일자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 상에 동사무소나 아니면 국가 공인기관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 확정일자의 기능이라는 거는 도장을 찍으면 거기 도장에 날짜가 적혀 있는데 적어도 그 전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날짜에는 이 문서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기능을 하는 게 확정일자고요. 경매 공부를 바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확정일자가 임차인을 위한 제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오기 전부터 그 제도는 있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한테 공시의 어떤 기능이 이렇게 불명확한 임차인한테 우선변제권을 좀 주고 싶은데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 순위를 정할 수 있는 날짜를 부여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확정일자라는 제도를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끌어다가 갖다가 원용한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출을 했다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그냥 해지돼서 나갔다가 다시 그 주택을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왔다 이러면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겠지만 이렇게 그냥 전입한 상태에서 사정에 의해서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죠. 기존의 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근데 기존의 계약서에 이미 이 시점에서 받아놓은 확정일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요. 확정일자라는 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 제2항에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3조 제1항, 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등기가 없더라도 그 전입신고와 점유를 개시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한테 대항력이 생긴다.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증서를 다시 쓰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요. 대항요건은 여기서 해지됐기 때문에 다시 갖춰야 되는데 요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시점에서는 전출됐으니까 대항요건을 해지했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없죠.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게 다시 갖춰진 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갖춰진 날은 언제예요? 재전입 시점이잖아요. 그죠? 재전입 시점입니다. 그래서 또 확정일자의 요건은 이때부터 쭉 유지되어 왔지만 대항요건은 이때 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요 날을 기준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전입신고와 점유를 한 그 다음 날 0시부터 그 대항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재전입한 다음 날 그 순위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요 사이에 만약에 제3의 권리가 설정이 됐다. 근저당이든 가압류든 이렇게 되면 배당 순위에서도 요 근저당권보다는 후순위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항력 발생 시점도 근저당권보다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낙찰자한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 다시 했다고 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이거는 기억해 두셔도 됩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에 전입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임차권이 등기된 주택 정확하게는 그냥 임차권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질문은 이렇게 올라왔어요. 임차권이 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요거는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리고요. 그러나 전세권이 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니 임차권 등기도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의권이고 전세권도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의권 둘 다 마찬가지인데 왜 임차권이 등기된 주택에 새로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설령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를 인정받지 못하고 전세권 이후에 들어온 경우에는 그 요건만 갖추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느냐. 이거는 당연히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도 최우선 변제권이 부정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3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떤 때에 나오는 거죠? 임차인이
그 전입 신고와 점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요. 거기에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까지 취득을 하는데요. 만기가 돼서 집주인한테 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서울 살고 있는데 부산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광주를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돌려주세요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임차인을 맞춰 놓으면 그쪽에서 새로운 그 임대차 보증금이 들어올 테니까 그걸로 대치해서 반환해 주려고 했는데 뭐 전세가 요즘 잘 안 빠지다 보니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때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사는 가야 되니까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요건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 소멸이 되고요. 대항력을 전제로 인정되는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 다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 써먹으라고 만들어준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도과했다라는 사정,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가 돼 있겠죠. 그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고요. 그다음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증빙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결정을 하고요. 그 명령에 의해서 등기 촉탁으로 등기소에 등기 촉탁으로 이 아파트의 그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됩니다. 그게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입니다. 명령이죠. 법 판사님이 명령했고요. 그 명령에 대한 집행, 강제 집행으로 강제로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이 등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끝난 주택이 뭐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한정 부분을 한다. 뭐 요거는 첨부 설명이고요.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 8조에 따른 게 최우선 변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콕 집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그 주택을 새롭게 임차한 사람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규정이 있는 반면에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권 등기 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 등기 이후에 그 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규정만으로 놓고 봐도 전세권 이후에 그 주택을 임차한 그 임차인한테 최우선 변제권을 부정해야 될 만한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다음에 최우선변제권을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은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만 인정을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을 안 해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이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줬다는 거죠. 명령에 의해서, 그죠?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미 만기가 됐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때는 뭘 증빙해야 된다? 만기가 도과했다라는 사실과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증빙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됐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임차인이 돈을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나가는 건데요.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나가는 건데 그 이후에 임차인이 또 들어왔습니다. 제3의 임차인이. 근데 이 임차인 역시 소액보증금이라고 한다면 이 임차인에게도 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일이 수회 반복되다 보면 하나의 주택에서 최우선 변제권으로 배당받아가야 될 임차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누가 손해를 봐요? 저당권자가 손해를 보겠죠. 왜냐하면 요게 빌라다. 시가 한 1억 정도 되는 빌라다. 그래서 한 명이 들어와 봐야 나보다 3,400만 원, 3,700만 원이 먼저 빠져나가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소액 임차인들이 3명, 4명이 돼버리면 근저당권자가 불충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전세권이라면 요 임차권 등기가 아니고요. 요게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전세권의 권능에는 최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요.
요 전세권자가 설령 보증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고요.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한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 주택에서 최우선 변제로 저당권자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아가는 그 임차인은 몇 명밖에 없다?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임차인한테만 있는 거고요. 전세권이나 또 민법에 의해서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후에 들어온 그 소액 임차인에게는 여전히 그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음 질문 또 하나 볼게요. 자, 무상거주 확인서에 의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경우의 대항력. 이 무상거주 확인서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무상거주 확인서, 경매 절차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무상거주 확인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가지고 있는데 경매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을 안 한 겁니다. 배당 절차에서 제출을 했대요. 무상거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 대한 배당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이 되는지요. 이게 허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함으로써 대항력만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낙찰자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임차인이 1순위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택의 집주인이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이 주택을 담보로 라고 얘기하니까 은행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주택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돈을 빌려드리면 2순위가 됩니다.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다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돈을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가서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당신이 임차인이 아니다. 또는 임차인이긴 하지만 나중에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겠다.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확인서를 좀 한 장 제출해달라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주인의 부탁을 들어줘서요. 근저당권자한테 무상거주 확인서를 끊어줍니다. 이러면 근저당권은 그러면 내가 나중에 경매가 되더라도 1순위가 되겠구나 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경매가 개시된 겁니다. 자, 이 경매 절차에서 하나 좀 질문해서 다 문의하지 않은 내용을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면요. 이 경매 절차에서 이 근저당권자가 무상거주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요. 이 무상거주 확인서는 무용지물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많은 경매 정보회사들이 간단한 권리 분석을 해줄 때 거기에 뭐라고 기재를 해놓냐면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후순위 근저당권자한테 찾아가서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라.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위험하지 않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조언이에요. 왜냐하면 임차인은 무상거주 확인서를 근저당권자한테 끊어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한테 1순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시되는 건 아니죠. 그죠? 공시되는 건 아니고요. 사인 간에 임차인과 근저당권자 사이에 주고받은 사문서이기 때문에 채권 계약의 일종으로 봐야 되고요. 채권 계약이라는 건 언제나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한 겁니다. 제3자가 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원용해서 임차인의 대항력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낙찰 받고 나서 요 무상거주 확인서를 은행에서 카피 받아가지고요. 제출해봐야 대항력 그대로 인정됩니다. 요 무상거주 확인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요 계약 무상거주 확인서를 교부해준 상대방, 요 근저당권자, 요 은행이 주장할 때만 무상거주 확인서의 효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요 무상거주 확인서를 첨부해서 요 임차인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배제해 주세요. 대항력을 배제해 주세요. 라는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상거주 확인서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대항력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아놨는데 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무상거주 확인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낙찰자, 입찰자들은 이게 없다는 전제 하에 권리 분석을 하겠죠. 근데 대항력만 1순위가 아니라 우선 변제권도 근저당권보다 더 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얘가 제일 먼저 받아갈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내가 어차피 입찰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에서도 제일 먼저 배당을 받아갈 거니까 보증금 전부를 배당받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은 임차인이 또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거는. 보증금 다 돌려받았으면 나가야지. 보증금 다 돌려받고도 나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 집에서 계속 살래? 나갈 때 보증금 또 돌려줘. 이러면은 임차인한테 오히려 부당 이득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계산으로 입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잔금 납부까지 다 하고 배당 시점에서 근저당권자가 법원에다가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을 하고요. 배당을 배제해 주세요라고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요 무상거주 확인서를 직접 교부받은 당사자인 은행은 요 무상거주 확인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 우선 변제권이 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에 대해서는 대항력만 남고요. 그럼 낙찰자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인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 판례는 요것뿐만이 아니라 대항력도 같이 부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신고 내용은 매각물권명세서에 기재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각물권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자는 보통 매각물권명세서를 기초로 입찰 가격을 결정하죠. 그죠? 매각물권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얼마를 인수하겠구나. 얼마 한 푼도 인수하지 않겠구나. 이거를 판단하고 이게 권리 분석이잖아요. 매각물권 명세서를 기초로 권리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찰가를 산정을 합니다. 근데 낙찰자가 임차인의 배당 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지금 설명한 그 사례죠. 그대로요. 그렇게 신뢰하여 임차 보증금 전액이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어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 가격을 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입찰자, 낙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나요? 전혀 없죠. 그죠? 매각물권 명세서에는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까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임차인이 무상거주 확인서로 인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되었다고 하더라도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이 되면은요 우선 변제권뿐만 아니라 대항력까지 같이 부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숨어 있는 무상거주 확인서로 인해서 낙찰자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한 우려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